국가하천인 경남 밀양강 하류입니다. 초록 숲을 사이에 보이는 갈색 나무들, 갯벌들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갯벌들이 밑동만 남고 다 잘려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하천이고 이러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직경이 6에서 15cm가 넘은 오래된 나무도 있습니다. 이 강변을 따라 형성된 갯벌들은 잔뿌리가 많아 수질 정화 역할을 하고 물고기 서식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갯벌들 곳곳이 베어져 있고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단체는 베어낸 나무들이 떠내려가 낙동강 식수원을 위협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실제 10년 전에도 장마로 인해 베어낸 갯벌들이 하류 지역 다리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는 이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밀양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 동안 10톤가량의 나무를 제거했는데 아직 5톤은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밀양시는 갯벌들로 유속이 느려지면 홍수 때 범람 우려가 있고 쓰레기가 나뭇가지에 걸려 미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갯벌들이 홍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밀양시는 전문가 자문이나 연구 용역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은 거치지 않았고 지금 하천의 유수에 우리가 그 1년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고수부지나 이런 데 그 침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홍수 영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벌채는 섣부른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급하게 물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저류가 되는 정체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서 하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홍수 때문에 나무를 잘라낸다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반복된 갯벌들 제거 논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 진구 12의 1번 마을버스는 양정동 일대를 하루 13번씩 왕복 운행합니다. 오르기 힘든 고지대를 많이 다니다 보니 승객 대부분은 노약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루 승객을 합쳐봐야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한 3분의 1 정도 줄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손님이 좀 없고. 코로나로 승객이 줄고 이 때문에 다시 운행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버스는 어떨지 보면 저 하나 혼자 타고 올 때도 있고. 승객이 줄다 보니 부산 61개 업체의 3년 적자액만 517억 원. 그나마 환승 손실금 보전 등 시 재정으로 143억 원을 도와준 게 이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줄어든 승객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객이 많이 좀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근본적으로 부산 시민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 두 번째로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대체 수단 대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승용차 위주로 가지 않았나. 그렇다고 마을버스가 계속 줄면 고지대나 외곽 등 교통약자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좀 법적 사각지대와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던 마을버스를 준공영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자구책 향상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시가 좀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부산시도 환승 손실 보전율을 높이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계의 정확한 실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해서 실태 조사라든지 그리고 그 기초로 해서 재정 지원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재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일단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나 환승 손실 100% 보전 등이 당장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든 만큼 마을버스의 고통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